안녕하세요. 박서민입니다. 오늘은 이력서의 중요성을 전 시간에 배웠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이력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력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레저메는요. 이력서, 레저메 혹은 CV라고 하죠. 이력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물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이 내가 사는 곳 혹은 내가 일하는 곳 주소를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적어야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름을 쓸 때는요. 한국말로 이름을 쓸 때랑 영어로 이름을 쓸 때 방법이 조금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름, first name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성, last name을 나중에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쓰고 이름을 쓰지만요. 바꿔서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영어 이력서에는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주소는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제 주소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보통 요새는 여러 가지의 이메일, 하나 이상의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이메일을 적으셔서 그 회사나 학교에서 이메일을 보냈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번호는요. 국가번호를 포함한 휴대폰 번호를 쓰시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되겠죠. 네, 그 다음 학력사항을 또 적으셔야 합니다. 나의 학업의 그런 배경을 적으셔야 하는데요. 재학 중이거나 최근에 졸업한 경우에는요. 일한 경력보다 학력을 먼저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인 경우에는요. 대학부터 기재하되 만약에 내가 특별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목고를 졸업한 경우에는요. 신입직 지원자에 한해서 고등학교 학력도 기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특별한 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고등학교 학력까지 이력서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네, 또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이름도 적었고, 인적사항도 적었고, 그리고 또 학력도 적었으면요. 이제는 경력사항을 적으셔야 합니다. 최근부터요, 과거, 역순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네, 역순으로 기입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역순이라는 말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 가장 옛날에 일어난 일은 가장 나중에 적는 이렇게 역순으로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의 경우에는요. education 뒤에 기재하고 아르바이트 많은 경우에 두세 가지 정도를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력란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경력란을 적으면서 본인이 뭐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그 두세 가지의 정도의 경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경력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career summary 같은 그런 란을 쓰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서 특정한 양식을 지원하면 그 양식에 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력란을 쓰실 때요. 어디에서 일했음만 적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 기간, 회사명, 그리고 직책, 소재지, 업무 내용과 그 성과 를 또 적어주시면 이 사람이 내가 지원자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상세하게 면접관이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인적사항도 적었고요. 학업도 적었고 학력란도 적었고 경력란도 적었으면 이대로 끝나도 괜찮지만 요새는 기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능력,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 영어 실력,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중국어를 특별히 잘한다 라고 하면 영어 성적 이외에, 영어 능력 이외에 또 다른 언어 능력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요새는 컴퓨터 없이 업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엑셀을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소프트워드를 잘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컴퓨터 스킬스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취미, 회사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취미라면 그런 취미도 또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격증이라던가요, 특허, 그리고 출판물 수상 내역, 외국에서의 거주 경험 등이 있으면요, 이 역시 이력서에 적어주시면 면접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
레저메와 CV 두 개 다 이력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 시간에 레저메랑 CV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레저메는 짧고 CV는 긴데 그 구성 요소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저메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길이가 짧고요. 맨 앞에 career objective, 만약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career objective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서술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contact information,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인적사항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career objective를 적고요. 그 다음에 professional experience를 적고, 경력을 적고, 그 다음에 education, 학력을 적고, additional skills, 추가, 기타 능력을 적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V는 그러면 어떨까요? CV는 the course of one's life인 만큼요. 한 사람의 생애죠. 생애를 적는 만큼 길게, 레저메보다는 길게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모든 경험 및 경력을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마찬가지로 contact information을 적고요. 이 CV에는 career objective는 잘 적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education, 학력란을 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V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자세하게 다양한 내용을 적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학업을 더 하고 싶을 때 CV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education을 contact information 다음에 적고요. 그 다음에 education 적은 다음에 academic and related employment 경력을 그와 관련된 경력을 적고 research including publicators 만약에 뭐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회지에 논문을 실은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publication experience를 적고요. 그 다음에 references 뭐 어떠한 추천인의 정보를 적은 다음에요. additional skills. 그 다음에 기타 능력을 적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additional skills를 먼저 적고 references를 추천하는 사람의 정보를 나중에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레저메와 CV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력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특히 레저메랑 CV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구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레저메와 커버레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